머스크가 이제 본진인 테슬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발단은 테슬라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예요. 이게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71%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머스크가 엄청난 양의 미국인들의 민감 정보를 가져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향후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사실이라면 뭐 당장 소속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정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소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손절하나? 머스크의 헤어질 결심. 그래요. 이 뭐 워낙 개성 강한 두 사람이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이런 걸 하겠다 의기투합할 때부터 좀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어요. 예. 헤어질 때가 된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 양쪽에서 서로 이별을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어요. 머스크가 이제 본진인 테슬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발단은 테슬라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예요. 지난주 이제 화요일에 있었는데 많이 아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게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71%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자동차 사업 매출이 특히 이제 작년 대비 20% 줄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전기차 1위 브랜드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좀 분석 없이도 모두가 떠올릴 만한 요인이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는 겁니다. 이 테슬라 지금 매출 감소 요인으로 뭐 차량 인도 실적 부진, 뭐 공장 생산 라인 개편 뭐 이런 얘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를 액면 그대로 믿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외신들도 하나같이 지금 실적 부진 주요 원인을 CEO 리스크,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으로 꼽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이른바 도지 수장으로 일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는 막 테슬라 매장 습격하거나 불 지르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게요. 테슬라 차량을 헐값에 매각하는 그런 소비자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신에 보면은 이 머스크가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서 대통령 바로 옆에 모자 쓰고 서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뭔가 어색하고 저러다 사달나겠다 싶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오버한 게 있었어요. 미국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해외 정치에도 개입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 총선이 이제 올해 2월에 있었는데 여기서 극우 정당 이제 AfD라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그 극우 정당의 화상 선거 유세에 이제 1월 달에 이 사람이 참 갑자기 등장을 해서 과거의 죄책감을 넘어서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독일에서 이거 어떻게 해석됩니까? 나치의 유대인 그럼요. 학살을 그런 부정하는 발언으로 해석이 됐죠. 이거 외에도 좀 SNS에 그동안 좀 여러 차례 극우정당 지지 발언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올해 1분기에 사실 유럽 전기차 시장 전체를 보면 시장 전반이 좀 성장세였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테슬라만 원래 판매 1위를 달렸던 테슬라는 판매량이 급감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37% 판매량이 떨어진 걸로 나왔는데 뭐 주니퍼 모델 출시로 뭐 약세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좀 이런 일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테슬라 좀 인기도 떨어지고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고요. 자, 지난주 이제 22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중대 결심을 밝힌 겁니다. 자, 5월부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기 역할을 좀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대통령이 나를 좋아하고 내 역할이 유용한 한에서만 정부 업무에 그냥 뭐 한 일주일 7일이면 그중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언젠가는 머스크를 떠나게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별이 공식화되고 있는 사실은 겁니다. 이게 명분도 좀 있는 게 예. 이 트럼프의 고용 조건이 그 특별 어떤 공무원, 스페셜 거버먼트 임플로이 뭐 이런 신분이에요. 근데 이게 1년에 이제 130일 일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 날짜를 따져 보면 이제 5월 말이 130일이 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 이래저래 이제 나올 때가 됐나. 아, 자기의 본진인
테슬라도 좀 저렇게 엉망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이제 돌아온다고 해서 이미 상황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회복이 될까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머스크의 컴백이 음.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지금 그때 22일 딱 발표 날부터 25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계속 상승세를 그래요. 보였어요. 그래서 올 들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37%가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회복하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한데 일단은 23일 수요일 증시에서는 한 7% 이상 오르면서 좀 대형 기술주 가운데에서는 좀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금요일 25일에는 아예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방침 나오면서 주가가 9% 이상 올랐는데 이게 11월 이후에 최대폭의 상승이었다고 음. 합니다. 이런 그 머스크의 어떤 행보가 국내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까요? 일단 테슬라 주가 오르면서요. 국내 2차 전지주도 좀 일제히 오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전기차 브랜드도 같이 이 랠리에 합류를 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루시드 똑같이 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물론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도 있긴 한데 일단 테슬라 상승의 주된 재료는 머스크 컴백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음. 이걸 보면은 좀 테슬라라는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그래도 일론 머스크다. 좀 요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그래도 테슬라 또 이 일론 머스크가 긴장해야 될 것이 지금 이제는 그 전 세계 시장을 혼자 쥐락펴락하는 시장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맞아요. 중국의 추격이 거세고.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내년이면은 뭐 로보택시 만들겠다. 음. 그래서 운전자도 필요 없고 엑셀레이터도 안 보이고 음. 브레이크도 안 보이고 뭐 이런 차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벌써 중국에서 여러 업체들의 이러한 추격이 거세는데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알려져서 음.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소금 배터리가 나왔습니다. 음. 이게 지금 5월 초까지 이어지는 상하이 국제 모터쇼에서 리튬보다 값싸고 안전한 소금으로 만드는 그런 소금 배터리가 공개된 건데요. 중국 CATL이 이번 하반기에 바로 양산 계획도 같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 충전 기술도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비아디가 5분만 충전해도 400km 주행이 가능한 메가와트 초고속 충전기를 내놨거든요. 이 테슬라 슈퍼차저가 15분 충전해서 주행 기록 320km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이 비교하면은 좀 상당한 음. 성과입니다. 테슬라가 쪼그라든 유럽 시장에서 중국 비아디가 몸집을 계속 부풀리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지금 머스크가 돌아왔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테슬라 성장률이 좀 너무 아쉽기 때문에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떠받칠 좀 다른 재료들이 더 필요해 음.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이 머스크가 책임 맡았던 연방 정부의 도우지 네.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 예.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180일 소동만 일으키고 떠나는 거 아닌가 예. 싶기도 한데 뉴욕 타임스가 좀 재미있는 기사를 좀 해서 소개를 드릴 그 기사를 좀 네. 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원래 이제 머스크의 도지가 연방 정부 이제 공무원들한테 매주 자기 업적을 5가지로 이제 요점 정리를 해서 이메일을 보내라 이런 과제를 냈었대요. 그래서 이제 NYT가 이걸 약간 비꼬아서 머스크가 워싱턴에서 이룬 이제 머스크의 공과 5가지 음. 요점을 분석한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건 과에 해당되는 걸까요? 회사의 실적이 망가졌다. 음. 네. 두 번째는 머스크 인기가 떨어졌다. 세 번째로는 머스크가 미국 최대의 정치 기부자가 됐다. 음. 그러고요. 네 번째로 이제 도지에 대한 건데 도지가 원래 사실 제일 중요했던 게 정부 지출을 삭감하겠다. 뭐 요런 거였잖아요. 머스크가 이제 차기 회계 연도 연방 예산에서 1조 달러 삭감을 좀 네. 약속을 하면서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됐나 계산하기가 지금 어려운데 이제 이거를 좀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웹사이트에서 절감액을 한 1,600억 달러까지도 추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이만큼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크게 공약했던 것도 좀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네 번째였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머스크가 엄청난 양의 미국인들의 민감 정보를 가져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음. 이게 뭐 사회보장정보, 이민신분, 뭐 도박소득, 학자금 대출 잔액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머스크가 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요즘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사실 기업에 있어서는 엄청 값어치 있는 당연하죠. 빅데이터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머스크가 기업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좀 문제가 될 음. 소지가 커 보입니다. 사실이라면 뭐 당장 소속감이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예. 사실 이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처음에 아이디어에는 공감을 했어요. '정부가 좀 돈을 너무 낭비하고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머스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부에 들어오고 나서 '잘했냐?' 하면은 좀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더 큰 걸로 네. 보입니다. 예, 사실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머스크가 백악관 들어갈 때 기대도 좀 있었어요. 이제 트럼프가 좀 테슬라 친화적인 정책, '테슬라 많이 밀어주지 않을까.' 뭐 '자율주행차 이런 거 많이 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기대 때문에 짭 선거 끝나고 한 2달간 테슬라 주가가 원래 부진했다가 거의 2배로 뛰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트럼프 정부 시작되고 보니까 테슬라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강경한 입장이었고 관세 정책까지 이어지면서 테슬라도 거기에 피해를 입게 음. 되는 그런 결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참여를 해서 물론 초기이긴 하지만 참여한 뒤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더 많지 않나 좀 네. 요런 사실 평가가 트럼프 행정부 나옵니다. 100일 동안 과거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로 100일 만에 여론에서 가장 지금 approval, 그러니까 얼마나 음. 이 정부를 음. 좋게 지지율, 보느냐의 예. 지지율이 예. 41%여서 예. 지금 역대 최저라는 거거든요. 예. 예. 아마 트럼프는 내가 좀 머스크 괜히 고용해서 10만 명 연방정 공무원들 다 예. 해고하고 표가 너무 날아갔네요. 무리하게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속으로는 또 할 수도 있겠다. 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미국 행정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